민주당 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혀왔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모두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유수 기자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자, 이유수 기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드디어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늘 사전 제작된 영상을 통해서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일단 출마 선언 잠시 좀 보시죠. There's nothing you can't achieve if you work at it. That's what we believe. And above all else, that's what's at stake in this election. We can't forget what happened in Charlottesville. Even more important, we have to remember who we are. This is America. 자,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된다. 미국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내세우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프레이즈와 캐치프레이즈와 굉장히 대비되는 말로도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마 선언 영상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샬럿스빌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는 지난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럿츠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난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난동을 부린 인종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샀었죠.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을 미국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다. 만약 트럼프에게 8년의 시간을 더 준다면 그는 영원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성격을 변형시킬 것이다라고 미국이 지금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I believe history will look back on 4 years of this president and all he embraces as an aberrant moment in time. But if we give Donald Trump 8 years in the White House, he will forever and fundamentally alter the character of this nation.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게 이번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대선 경선 후보는 이제 모두 20명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판도에서 이제 크게 달라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력도 그렇고 지지율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출보 후보들 중에서 단연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최근 공개한 민주당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30%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경선 흥을 이끌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지율이 23%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를 달리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30년 넘게 이어온 풍부한 정치 경력이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매우 친근하고 푸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인기도 상당합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의 표가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표심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그 적임자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는데요. 네. 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바이든 후보에 가까운 정치들이 많습니다. 중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러한 강점이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워낙 그 중앙 무대에서 오랜 정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주류 세력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변화나 개혁을 가져올 인물이 아니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별반 뭐 다를 것이 없다. 트럼프식 변화 바람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나쁜 평가도 있습니다. 올해 76살, 대선이 되는 해 77살이 되는 고령의 나이도 하나의 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이는 오히려 이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한 살 더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4살 어린 전부 다 70대니까 뭐 네. 사실 건강이 허락된다면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 낡은 옛날 사람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성추행 논란까지 일어 이미지에 좀 타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랬죠. 예, 몇몇 여성이 과거에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뭐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최근 달라진 시대적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너무
너무 좀 그런 걸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전 부통령 출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을 슬리피조, 졸린 조라고 불렀습니다. 네. 경선에 나온 걸 환영한다면서 경선에 이기려면 지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3월 출마 선언에 가까운 말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랬죠. 예, 그걸 이제 비꼬아 버린 것입니다. 네. 지능이 낮은 늙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모든 이미지를 좀 주고자 이런 트위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수 기자였습니다.